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킴으로써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을 향상하고 사실과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문구를 만들면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연습과 복습을 통해 기억력을 빠르게 높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회상을 위한 니모닉 활용. 니모닉은 사실, 아이디어 및 기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회상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니모닉은 노력이 덜 들고 기억 과정을 더 쉽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장에서는 니모닉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과 정보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니모닉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니모닉이란 무엇입니까? 니모닉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상, 시각화, 운율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기억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세부 사항과 사실을 보다 관리하기 쉽고 기억에 남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니모닉은 또한 사물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상을 위해 니모닉을 사용하는 방법. 니모닉은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사실과 아이디어를 함께 연결하고 연상을 사용하여 더 쉽게 기억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니모닉을 만들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시각적 이미지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등 무지개의 색상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드, 오런지, 옐로, 그린, 블루, 인더고, 언드바이올릿을 의미하는 ROIG, BIV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니모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상을 위한 니모닉의 예. 회상을 위한 니모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운율은 개념을 더 쉽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유형의 니모닉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행성을 기억하려면 나의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가 방금 우리에게 9개의 행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운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어는 니모닉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단어를 연결하는 대신 약어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새 단어나 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HOMES라는 약어는 오데오HU와 라로엔, 안테리오, 미시건, 이리 및 수피리어를 나타냅니다. 아크로스틱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문장이나 구를 형성하는 또 다른 유형의 니모닉입니다. 다음은 음자리 표줄의 음표를 기억하기 위한 에버리 구드 보이 디저브즈, 퍼지 EGBDF라는 어크로스틱 니모닉의 예입니다. 회상을 위한 니모닉 사용의 이점. 니모닉은 정보를 기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다양한 작업을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연상과 시각적 단서를 사용함으로써 니모닉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니모닉은 또한 사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니모닉을 공부, 사실 암기, 언어 이해 등에 유용하게 만듭니다. 효과적인 니모닉을 만들기 위한 팁. 니모닉은 회상을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효과적이려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니모닉을 만들 때 기억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생생한 이미지와 연관성을 사용하고 니모닉을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니모닉이 귀하에게 개인화되고 고유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니모닉이 기억 속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정기적으로 연습하세요. 이 장의 조언을 따르면 기억을 위한 니모닉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암기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등을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약간의 연습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니모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화하기. 효과적인 멘탈 매핑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습과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전략과 기술을 연습하여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전략과 기술이 있습니다. 전략의 유형. 멘탈 매핑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허설, 메모 작성, 정기적인 검토가 포함됩니다. 리허설에는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정보를 큰 소리로 또는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메모하는 것은 기억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나중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뇌가 지식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습 및 개인화를 위한 단계. 연습과 개인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연습 시간 계획,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기,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연습 시간을 계획하면 콘텐츠 암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큰 작업을 작은 섹션으로 나누면 처리가 더 쉬워지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갈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과 개인화의 이점. 멘탈 매핑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화함으로써 기억력을 향상하고 회상력을 높이며 내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고 개인화하면 정보를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명심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억기술 사용, 어려운 개념 적기, 스스로 테스트하기, 플래시 카드 사용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거나 이야기와 연관시키는 것과 같은 기억. 기술을 사용하면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적어두면 해당 개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테스트하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플래시카드를 사용하면 지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와 팁을 따르면 연습과 개인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연결 만들기. 암기 및 회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연결을 통해 기억의 힘을 활용하고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연결하면 연결이 강화되고 기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연결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턴 식별. 다양한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내 패턴을 식별해 보십시오. 이는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만들기. 상상력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묶는 이야기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연관성 만들기. 시각적 정보를 사용하여 정보와 연관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는 다이어그램, 차트 또는 기타 시각적 자료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연관성 만들기. 문구나 운율을 만들어 정보 사이에 언어적 연결을 만듭니다. 이는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을 만들 때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모하는 것은 학습 중인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학습 중인 정보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기억력과 회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학습 중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각자료, 이야기, 문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더욱 기억에 남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하는 것도 자료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기억력을 활용하고 학습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로치 방법 사용.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전자좌 방법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기본 개념은 아이디어, 기억, 사실을 친숙한 장소의 멘탈적 이미지와 연관시키는 데 의존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로치 방법의 정의. 로치로키의 방법은 메모리 궁전 또는 여행 기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공간 기억 체계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기술에는 집, 직장, 휴가 중, 방문한 장소 등 친숙한 물리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기억하고 싶은 항목이나 사실을 이 이미지 내의 특정 위치에 멘탈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정보를 물리적 공간에 연결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과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로치 방법의 작동 방식 예. 위치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친숙한 물리적 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여기에는 집 주변 자주 방문하는 건물, 방문한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공간을 파악한 후에는 이 공간에 대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구, 배치, 벽 및 기타 특징과 같은 해당 지역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항목을 멘탈적 이미지의 특정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숫자, 단어,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기억하고 싶다면 각 숫자를 다른 방에 할당하고 각 방을 멘탈적으로 거닐면서 순서대로 기억해보세요. 로치 방법 사용의 이점.
유전자좌 방법을 사용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과 물리적 공간 사이의 연관성을 생성하므로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위치와의 연관성을 쉽게 기억하고 사실을 더 빨리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위치와 관련된 사실의 세부 사항을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생생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치 방법 사용에 대한 팁. 로치 방법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생생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경, 소리, 냄새 및 기타 감각을 통합하여 이미지를 만들려면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사용하십시오. 물리적 공간을 자신에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감정적인 교감이 있는 곳이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는 곳을 골라보세요. 이것은 메모리 궁전을 당신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팁은 기억하려는 항목이나 사실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공간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동물로 시각화하면 기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연습은 로치 방법을 익히는 데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려면 몇 번 시도해야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연습할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시각화와 상상. 시각화와 상상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와 상상은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억하거나 관련 주제나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화와 상상의 이점 중 하나는 정보를 저장하고 사실을 더 쉽게 기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자극하고 생생한 설명을 사용하고 멘탈적 그림을 형성함으로써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연결하고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화와 상상력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더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미지를 최대한 크고 자세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사실을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기 위해 은유나 직유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멘탈적 이미지를 형성할 때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가능한 한 생생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들 때 모든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소리, 냄새, 맛, 시각, 촉각을 결합함으로써 마음속에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각화와 상상력을 사용하면 더 강한 기억을 형성하고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생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로부터 사실을 회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러한 전략에 익숙해지면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활용. 이야기를 만들면 사실과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지루한 작업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창의적 스토리텔링의 정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사실, 정보 또는 전체 주제를 통합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생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료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토리텔링 활용 사례. 스토리텔링은 사실, 정보, 주제 또는 전체 주제를 기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자료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만듭니다. 시작, 중간, 끝이 있는 각 캐릭터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사실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스토리를 사용하세요. 스토리에 시각 자료나 이미지를 포함시켜 더 명확한 그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또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활용의 이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부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 유지 및 회상 향상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생한 멘탈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자료를 더 쉽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향상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사물을 설명함으로써 자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지루한 내용을 즐거운 활동으로 전환하면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효과적인 스토리 작성을 위한 팁. 자료를 기억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드세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이나 경험과 연관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를 더욱 의미 있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강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적인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료를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시각적인 내용과 상상한 설정을 스토리에 통합하세요. 가능한 한 생생하고 자세하게 설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단순하게 기억해야 할 모든 사실이나 정보를 포함하면서 이야기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연습하고 복습하세요. 이야기를 자주 연습하고 내용을 복습하여 기억하는지 확인하세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자료를 기억함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며 학습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프로젝트나 시험에 이 기술을 사용해보세요. 기억력 강화를 위해 이전 콘텐츠 재방문. 기억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전 콘텐츠를 복습하면 자료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암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섹션에서 저자는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다시 방문하는 방법의 이점 및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전 콘텐츠 재검토의 정의.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이전에 접한 정보를 검토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트 읽기, 연습 문제 해결, 동료와의 토론 참여, 동료와의 역할극, 플래시 카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하는 방법의 노트 읽기 강의 중이나 교과서를 읽을 때 작성한 노트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습 문제 해결 혼자 또는 동료와 함께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를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들과 토론의 참여 자료에 관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와 함께하는 역할놀이는 이해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개념과 절차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래시카드 사용. 플래시카드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와 개념을 적거나 관련 아이디어를 연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해의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발했을 수 있는 오해나 잘못된 가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 이전 콘텐츠를 다시 방문할 때는 자료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 원칙을 찾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이전 주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주제를 더 작은 섹션으로 나누고 각 주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멘탈 매핑의 개념과 다양한 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멘탈 매핑은 사실과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고 기술입니다. 멘탈 맵을 사용하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해력이 향상되며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이 도구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문적, 전문적, 개인적 발전을 위한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멘탈 매핑으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멘탈 매핑이 암기 도구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암기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요 목적은 사실과 아이디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위한 도구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세부사항이 많은 정교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번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다이어그램은 해석하고 기억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멘탈 지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 단계는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내어 멘탈 지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면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멘탈 매핑이 수학, 과학, 역사와 같은 단일 주제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멘탈 매핑이 학교, 직장, 개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